미국 국방부의 중심 펜타곤의 합참 행크 테일러 소장이 한국에 대한 폭탄 발언을 하며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 당국을 크게 놀라게 하면서 한미일 간의 폭풍 기류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미국과 일본 사이를 최고 우방이라 치켜세우는 장면이 나왔는데 막상 이러한 미국의 발언은 일본에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일본은 한국과 미국이 심상치 않은 관계임을 직감하고 있으며 언론에서도 이를 다뤘습니다. 특히 지난 5월 한미 정상 간의 회담을 보고 일본 언론은 하나같이 매우 의외라고 했는데요. 교도통신의 경우 미한 정상회담에서 보듯이 그들의 관계가 매우 견고했다라고 했으며 복수의 일본 언론은 미한 관계가 탄탄하고 엄청난 우방임을 과시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런 논조는 지난 아베 정권 때 트럼프와 아베가 골프 여행을 떠나며 동거동락했던 때와는 판이하게 달라진 것인데요. 당시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 험담을 늘어놓았으며 한국의 수출 규제를 자행하겠다고 사전에 허락까지 받은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하죠.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내 경제인 만찬에서 아베는 칭찬했지만 한국은 비하하는 발언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든 정부에 와서 미국은 한국의 진가를 알아보고 제대로 대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일본에 대해 2020년 코로나 창궐 사태 이후 거의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스가 총리의 햄버거 푸대접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일본과는 선긋기를 분명히 하는 모습입니다. 실제 일본은 현재 사회적으로 대혼란 상황으로 정치권에서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면을 반영한 실시간 트렌드에서 유행 중인 사진이 일본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아베 전 총리가 스가 총리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전부 이 사람이 했습니다 라는 게 유행인데 이렇게 일본에서는 도쿄올림픽 이후에 코로나 폭발과 자연재해 등으로 총체적 난국 상황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는 게 일본 국민의 암울한 상황을 여실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게도 그렇게 모더나 백신 펑크 났다며 한국 백신 수급이 엉망이라고 비웃더니 막상 자기들도 스페인 위탁 생산 모더나 130만 병의 이물질이 들어가 사용이 중단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작금의 일본 행태가 이제 미국이 일본을 포기하는 수준에서 화를 내는 수준으로 바뀌었고 동북아 판도에서 일본의 신뢰도가 급하락하며 한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국면도 나오는데요. 특히 오늘자 미국 국방부 펜타곤의 합창소장은 매우 이례적으로 한국에 대해 발언한 것이 놀랍습니다. 현지에서 그가 한국의 한 발언은 아주 희귀하고 잘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미국 국방부 펜타곤에서 특별히 한국과 경제 협력까지도 강화한다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미국이 과연 한국의 어떠한 상황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미국은 현재 아프간 사태로 인해서 국내외를 통해 매우 큰 혼란을 겪고 있어 골머리를 썩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비해서 코로나 사태를 비롯해 외교까지 잘 진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아프간 사태로 인해서 지지율이 41%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여야를 떠나서 각 정치인들도 너무 성급한 아프간 철수가 아니었냐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데요. 바이든이 등장해서 트럼프와의 결정과는 달리 세계의 경찰력을 충실하게 맡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바이든은 트럼프와 탈레반의 협정을 계승했으며 이제 전격 아프간에서 철군을 결심하게 된 것이죠. 물론 미국을 누구라도 쉽게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20여 년간 100조 원이 넘는 돈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미국인들의 세금 달러를 퍼부었고 젊은 미국 청년들이 희생되어가며 탈레반과 전쟁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전세계 그 어느 나라도 이렇게 아프간 사태를 단독으로 감당할 국가는 미국 외에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미국이 떠남으로 해서 중동이 다시 화약고로 더욱 변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나 중국의 알 수 없는 행보 등 국제사회에서 미국 책임론이 나오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도 과거 9.11 사태를 아프간으로 인해 겪었던 미국의 트라우마가 다시 한번 돋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 와중에 각국이 아프간에서 벌이고 있는 혼란스러운 연출은 더욱 미국을 곤혹스럽게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선 후보 때부터 동맹들을 확실히 보호하고 제대로 대우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동맹을 비즈니스 관계로만 보는 트럼프와는 다른 믿음직스러운 모습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아프간에서 미국이 너무 갑작스럽게 철수해버려 동맹이 크게 애를 먹는 것입니다. 특히 더욱 황당한 것은 미국의 의지에 따라서 아프간 재건에 참여한 다양한 국가들인데요. 이 중에 일본은 아프간의 민주화가 거의 확실히 진행될 것으로 보고 나중에 경제적 이득을 보려고 약 8조 원의 금액이나 투자했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미지의 땅에 대량의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과거 동남아를 비롯한 세계 곳곳 미개척된 곳에 일단 초반에 일본 자금을 대량으로 뿌려놓은 다음 그것이 나중에 일본에서 회수할 수 있도록 일종의 빨대를 꼽는 일본의 방법인 것입니다. 특히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를 비롯한 내수시장 포화 문제 등 갈수록 경쟁력이 약화되어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해외 자산으로부터 얻는 수입은 일본을 지금까지 경제 대국으로 지켜주고 있는 것이죠.
부자는 망해도 3대가 간다는 말이 있듯이 일본은 약 85개월 연속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보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이 일본 내부가 아니라 해외에서 걷어들이고 있는 흑자인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번 아프간 투자를 갑작스러운 미국의 패점 소식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한국은 일본처럼 엄청난 이득을 본다기보다는 여러가지 인도적 차원에서 1조 원을 지원했는데 문제는 한국 역시 일본과 같이 너무 급변한 아프간 사태 때문에 당황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미국이 손을 떼고 가버릴 때는 얼마나 냉정하게 돌아서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했는데요. 미국은 심지어 정해진 기간 내에 철수하지 않으면 남아있는 미국인들도 책임져 줄 수 없다고 경고할 정도로 빠르게 떠나버렸고 남아있는 동맹들에게도 전열을 정비해 조속한 퇴각을 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미국의 퇴각도 더욱 정당화되며 국제적으로도 비난도 줄어들고 백악관도 체면이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의 갈증을 단번에 해소시켜준 것은 바로 대한민국이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미라클 구출 작전을 지켜본 미 펜타곤 합참 행크 테일러 소장은 이에 관해서 한국의 공수 지원과 관련해 우리의 아프간 피난민 대피에 기여해준 데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북한과 탈레반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관련된 브리핑을 하면서도 도중에 다시 한번 한국이 미국을 도와준 데 대해 매우 감사드린다고 거듭 사의를 표했습니다. 실제 한국이 보여준 기민한 모습은 헐리우드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민첩함이었고 현재 아프간의 인스타그램에 보면 미라클 작전을 완수해준 한국의 최고의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면서 살아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라는 해시태그로 당시의 절박함과 감격을 표했습니다. 또한 한국 외교관이 아프간과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라면서 한국 아프간 대사관 현지 직원을 포옹하는 사진에서는 인류애가 느껴지며 미국은 동맹으로서 기립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는 감동적인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오히려 아프간 카불 공항의 혼란을 가중시키며 미국을 상당히 거슬리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 특유의 명령 체계가 느린 탓인지 아날로그 행정 때문인지 뒤늦게 도착한 자위대 소송기는 일본 아프간 조력자들을 아무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탈레반이 이미 공항을 막아놨기 때문이죠. 한국은 한국인 관계자를 비롯한 아프간 직원들까지 모두 태워서 한국에 돌아오는 장면을 연출했지만 일본은 그날 비행기에 탑승시킨 사람은 제로, 심지어 대부분 아프간 조력자는 일본에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아프간 공항 혼란을 만든 미국은 일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지 뻔한 것이겠죠. 일본 정부는 이미 다 떠난 공항에 머무르면서 이제 와서 미국과 영국이 탈레반에 경고한다는 둥 빨리 공항을 자유롭게 해달라면서 미국을 더욱 귀찮게 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일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일본의 오산입니다. 이것은 신뢰 문제로 연결되는데요. 미 국방부는 한국을 신뢰하여 지난 7월 삼성의 5G 장비를 미국에서 본격 테스트에 들어갑니다. 미국은 첨단 장비를 모두 안보로 파악하기 때문에 웬만한 장비는 모두 자국 제품으로 활용합니다만 5G 분야에서 전격 한국을 발탁하면서 한국에 무한 신뢰를 보내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미국 안보의 중심 펜타곤에 한국 기업이 활약하고 있고 또한 전기차 배터리를 비롯한 각종 미국의 첨단 기업이 한국 기업들의 손으로 미국의 공장이 지어져 한미 관계는 갈수록 두터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탈레반이 득실거리는 아프간에서 매우 깔끔하고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한 한국을 보면서 미국은 정말 일 잘하는 국가를 동맹으로 뒀으며 한국과 다양한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한일 간의 수준차가 갈수록 드러나면서 미국 펜타곤에서조차 한국에 큰 감사를 표합니다. 전 세계에서 대활약으로 눈에 띄고 있는 한국의 행보가 일본과 크게 대조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트래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